안녕하세요. 지식두더지 김프로입니다. 현재 시각은 오후 2시입니다. 토요일 오후 2시인데 집에서 좀 여유롭게 커피 마시면서 노트북을 켰고요. 좀 진솔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제목은 그냥 실시간으로 써볼게요. 생각나는 대로 따로 대본 없습니다. 시설 관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시설 관리에서 살아남기, 이런 제목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관리에서 살아남기. 우리가 현재 시설 관리라는 업종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시설 관리에 새로 진입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은데 약간의 환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는데 좀 객관적으로 좀 진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식두더지 제 개인의 생각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 한 80% 이상은 좀 객관화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찌됐든 저찌됐든 시설 관리 퍼실리티라 하기도 하죠. 크게 보면 여기는 이제 건물 관리가 있는데 주로 설비적인 걸 주로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시설 건축적인 것도 있지만 주로 이제 기계 전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기계, 전기, 소방이 좀 들어가기도 하고요. 통신은 약한데 일부 건물의 기능에 따라 좀 구분될 수 있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주차 시설 있을 것이고요. 주차 관제. 등등. 또 여기서 일단은 기계 분야를 볼까요? 기계는 이제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 새로 이제 법이 생겼는데 이것도 점점 완화되고 있죠. 완화되고 있는데 설비로 보면 어떤 설비를 관리하느냐? 이제 예방 정비와 오퍼레이션이죠. 예방 정비와 메인터넌스가 있는데 주로 보일러, 냉동기. 이제 보일러의 어떤 기능이라 할까요? 그 규모가 축소되고 있죠. 여기에 이제 EHP, 일렉트릭 히터 펌프입니다. 우리가 천장형 EHP 많이 보시죠? 다 히터 펌프인데 히터 펌프라는 건 뭐냐면 에어컨에다가 포웨이 밸브가 있습니다. 걔를 이제 모드 1, 모드 2죠. 냉난방 겸용이죠. 전기로 가동한다 해서 EHP, 가스로 가동한다 해서 GHP 이렇게 나눕니다. 천정형 멀티가 많이 나오는 바람에 보일러 규모가 소규모로 되다 보니까 이제 일정 용량 이하가 됐죠. 그러니까 선이 모두 없어지고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요동도 기계, 여기다 위생도 포함되죠. 위생, 요동도 되고, 전기는 주로 이제 변압 설비 수변전인데 변압기 주변으로 되어 있는 수변전 설비, 그리고 배전반 이후로 아주 작은 규모로 보면 형광등, 안전기, 요 정도, 차단기 두꺼비 집, 누전 차단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요 정도 소규모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소방도 여러 가지죠. 알람 밸브, 예를 들어 요거는 이제 수계죠, 수계. 그다음에 가스계, 이산화탄소 설비. 어제도 8호선 복정역에서 변전실에 CO2 소화 설비가 누설돼 가지고 그죠? 무정차 1시간 했습니다. 등등등등 있는데 일단은 오늘은
자, 시설 관리에서 살아남기니까 자,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뭐 20대, 30대의 시설 관리 업종에 들어갔든 아니면 50, 60 은퇴 위에 들어갔든 일단 시설 관리에 들어가면 시설 관리의 어떤 특징을 잘 알아야 됩니다. 특징. 시설 관리 특징은 좀 기분 나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얘를 지워버릴까? 시설 관리 특징?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 특징을 가지고 있나? 일단 좀 규모가 소규모다. 이제 대기업에서 SNI, S1, 현대 엔지니어링 FM4부가 있죠. FM4부가 있고, 그리고 뭐 코롱도 있고요. 하나 등등등 대규모 하는 데가 있지만 대부분은 중소규모다. 그렇다 보니 어떤 급여, 복지가 낮다.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시설 관리를 하시려면 대기업에 일단 가시라, 소속이. 근데 대기업도 아무나 안 뽑죠. 뭐 계약직으로 많이 뽑고 그랬는데 어쨌든 시설 관리 살아남으려면 대기업 소속에 좋은 대우를 받아서 가는 게 맞죠. 그 외 중소규모일 때는 엄청 고생하고요. 연봉도 반토막입니다. 반토막. 자, 소규모 기준입니다. 연봉, 뭐 소장, 과장, 뭐 주임, 사원, 소장 한 6천, 6, 7천 이렇게 뭐 과장 5천 정도 할까요? 그 외에 뭐 주임급 많이 4천 정도 안 되겠어요? 3천 이렇게 정도 정할게요. 이거는 상마다 좀 틀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수준이 상당히 낮다. 수준이 낮다는 게 좀 그렇지만 학벌 낮다. 물론 이제 아닌데도 많지만 이러다 보니 많은 트러블, 격이 낮다.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격이 낮다. 뭐 4조 3교대를 하든 뭐 4교대를 하든 간에 같이 이제 근무하는 사람들이 좀 문화적 수준들이 높고 좀 배려하는 마음들이 많다면 뭐 급여가 좀 작더라도 일에 보람이 있거든요. 대부분 꼭 트러블이 좀 생깁니다. 특히 이제 상사와의 갈등이 심하죠. 그래서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직률이 높다. 그죠? 이 더러운 꼴을 안 보려면 그죠? 스님이 저를 신으면 떠나야 되죠. 너무 힘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좀 공부를 하셔야 돼. 공부를 하시는데 공부만이 살 길이다. 공부만이 살 길이다. 공부만이 살 길이다. 우리가 현실이 지금 어렵잖아요. 어려우면 우리가 지금 사는 사회가 워낙 변수가 많으니까 자기가 뜻한 대로 되질 않습니다. 뭐 내가 이 집안에서 뭐 태어나려고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나려고 태어났습니까? 서구권이나 이런 데서 태어나고 잘 사는 나라에서 태어나면 상이 틀리죠. 뭐 우리나라도 뭐
그래 글로벌적으로 보면 지금은 상당히 좋지만은 뭐 60년대, 70년대 많이 힘들었잖아요. 우리가 서구권에 태어났으면 예를 영어권에서 태어났다면 영어를 엄청 잘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어진 환경도 내가 금수저 집안에 태어났냐, 흙수저 집안에 태어났냐 이런 것도 있고 뭐 상마다 많이 틀립니다. 그러나 뭐 그건 어쩌겠어요. 바꿀 수 없으니까 집 현실에서 내가 발전하고 나아가려면 공부해야죠. 공부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학력, 전문대, 대졸 이상은 꼭 하시라. 이 현실입니다. 현실. 제가 이제 따끔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도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 선배로서 또는 동료로서 또 후배로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이제 큰 범위에서 시설 관리를 30년 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 공부라는 게 자격증이 가장 쉽다. 가장 가성비가 높은 게 현실적으로 자격증입니다. 특히 시설 관리에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자격증이 뭐 기사가 100가지가 있다. 종목이 시설 관리에 가장 많이 쓰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시설 관리에 가장 많이 쓰인다는 거죠. 다른 자격증은 한두 개 정도 자기 전공에 있으면 좋죠. 근데 시설 관리는 저도 이제 기사 자격증 10개 보여드렸잖아요. 10개 있어야 돼. 좀 심하게 말하면. 많을수록 좋다. 시설 관리에는 자격증이 다다익선이다. 다다익선이고 그리고 등급을 올려야 됩니다. 등급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자, 예전에는 기능사 있잖아요. 기능사 4개 있었으면 짱이었어요. 짱. 그러다가 산업기사 한 두세 개 있어. 옛날 기능사 1급이죠. 두세 개 있으면 그 분야에서 그 시설 관리에서 짱 먹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거지. 적어도 기사 한 4개 이상, 4개, 5개 있어야지. 3개 이상 있어야지 좀 짱 먹어요. 그러니까 다다익선이고 등급을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기능사 10개 필요 없어요. 10개 이거 안 돼. 이게 아니라 기사 2개가 왔다야. 예를 들어 이렇다는 거죠. 왜 시설관리에서는 자격증이 중요하냐? 시설관리는 얘는 법정 자격, 법정 선임,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우리가 법이 이제 헌법이 국회에서 만들잖아요. 헌법이 있고 각 뭐 고노부라든지 뭐 산자부라든지 이런 데서 시행 규칙을 만들죠. 법, 뭐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법 있고 산업안전보건 시행령이 있고 그다음에 시행규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이제 고시 예규, 훈령, 또 각 시마다 조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법을 보면. 자, 법은 이제 국회에서 만드는 거고요. 대통령은 시행령은 대통령이 하는 거고요. 각 주무부처에서 시행규칙 이하를 만듭니다. 예, 제일 큰 게 상위법이 헌법인데 우리는 이제 이게 어떤 기술법이잖아요. 이 특별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소방법이 가장 어떻게 보면 크다. 소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전기사업안전관리법 있나요? 그거는 이제 보통 직무고시라고 그러는데 전기 쪽에서는 직무고시가 기술 기준이죠. 그다음에 가스 3법이 있는데 지금 가스 4법이 되었죠. 수소법이 생겨가지고 가스 3법이랄까요? 자, 도시가스사업법, 액법고법 이런 게 있고, 그다음 산안법이 있고, 뭐 대기환경기준법이 있고, 뭐 여러 가지 환경법들이 있죠. 화관법, 화평법도 있고요. 뭐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시설 관리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법들이 있죠. 쫙 있는데 법에 보면 이런 설비는 위험하니까 또 아니면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전공을 했거나 뭐 시험을 쳤거나 패스한 사람한테 자격증을 줘서 그 자격증 있는 사람이
다른 일은 하지 말고 그거에 전념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해라. 예. 그런 게 이제 법정 선임 자격증입니다. 보면 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 위주죠. 제일 일단 시설관리사 알아두는 게 뭐 무제한 뭐저 따지고 하는데 2년 근무해야 되죠. 하여튼 수변전 설비가 있다 보니까 첫 번째는 이제 전기예요. 전기 기사. 뭐 공사 기사도 있고 뭐 산업 기사도 있고 기능사도 있지만 뭐 전기 기능사 뭐 처음 따는 거 좋아요. 빨리 전기 기사로 빨리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전기 산업 기사 이상 있어야 돼. 뭐 요런 거. 그리고 전기 기사를 따면 여기 그치면 안 되고 이제 견임으로 이제 소방 전기 쪽을 따죠. 소방 전기 좀 쉬우니까 소방 기계나 전기 아무거나 있으면 되죠. 소방 전기 쪽 기사를 따야 돼. 선임을 하든 안 하든 선임은 다른 이제 과장이나 주임이 하더라도 내용을 알아야지. 그다음에 뭐 기계 전공자들은 첫째는 이제 보일러가 있으면 흡수식 냉온수기 같은 거는 이제 보일러 자격증이 필요 없죠. 뭐 각종 양성 교육도 많긴 많아요. 사실은 가스도 양성 교육으로 하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이왕이면 정규 기능사 이상을 따도록 좀 권유드립니다. 이제 보일러니까 이제 에너지로 바뀌었죠. 에너지 관리 기사. 그다음에 이제 보일러가 이제 에너지 관리 기사인데 연료에 따라 틀려요. 이제 가스 주로 LNG를 많이 쓰잖아요. LPG도 있는데 이제 LNG 가스계를 쓰면 가스 자격증이 있어야 돼. 가스 자격증이 없다 보니까 안전공사에서 저 천안에 있는 데 가서 양성교육을 받아오죠. 그래도 빨리 기능사 이상을 따셔야 돼요. 가스기사 따야 되고 뭐 아직까지 경유 보일러 많이 떼고 있는 데도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 기사가 없습니다. 산업기사 자격증 이렇게 많이 땁니다. 산업기사. 옛날에는 1류부터 6류까지 해서 제 4류가 이제 석유류니까 등유, 경유 해당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따면 되고 또 소방에 이제 기계 쪽이 있죠. 기계. 이제 소방 기계나 전기 또는 위험물 이렇게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한국소방안전원에 작년에 법이 개정됐잖아요. 신청하시면 소방 이제 방화관리자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이름 바뀌었습니다. 그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자격증 따로 이제 안 하고 이제 소방이나 이런 위험 자격증이 있으면 소방안전관리자로 바로 바꿔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산업안전. 우리가 뭐 예를 뭐 LG나 뭐 SK 텔레콤이나 뭐 옛날에는 이제 이 케이블 가이라 그러잖아요. 통신 TV 연결해주고 뭐 해주는 사람들이 1인 작업을 하기도 했죠. 근데 이제 산업법이 강화돼 가지고 1인 작업은 허용 안 합니다. 2인 1조 이상 돼야 되고 하다 못해 뭐 요식업이 되든 얘도 뭐 좀 큰 대기업에서 하는 있잖아요. 뭐 음식 식당 관리하고 이런 데도 다 산업안전관리자 다 의무 고용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안전이 모든 업종에 산업안전관리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소규모일 때 대행해 줍니다. 산업안전관리 쪽 자격증 좀 필요한 거고 또 환경 자격증으로 뭐 주로 전부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위주로 말씀드리는데 좀 이런 것들이 있고 좀 데이터 센터 이래 통신 같은 데 보면 통신 자격증 사실 필요합니다. 뭐 교육으로 대체하기도 하는데 통신에 관련된 이런 자격증 무선 중계기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있고 뭐 많죠. 뭐 끝이 없습니다. 또 우리 이제 보안 있잖아요. 보안 엑스레이 장비 있잖아요. 보안이 또 강화되다 보니까 엑스레이 장비에 이제 방사선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돼요. 이것도 이제 교육으로 많이 하죠. 자격증 있으면 더 좋죠. 방사선이 병원의 CT 뭐 그런 데만 있는 게 아니라 공항 시설이라든지 하여튼 보안 시설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 여행 갔을 때 중국에는 지하철 입구에 들어갈 때도 물을 못 갖고 들어갑니다. 가방 검사 다 합니다. 그러니까 보안 통과해야 돼요.
예, 뭐 테러를 대비하는 건지 사람 관리를 그런 건 모르겠는데 중국 공안에서 그렇게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와 문화가 틀려요. 여기까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법정 선임 자격증이고 그래서 공부를 하자. 자, 공부를 하자. 그래서 자격증을 많이 따자는 거고 왜 그러느냐? 시설 관리는 이런 이제 법정 선임 자격증을 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면접, 서류 전형 면접이랄 게 좀 수월합니다. 뭐 다른 인적성 이런 거 안 봐. 그냥 보고 대충 뭐 생김새 보고 면접 보고 바로 합격 이렇게 이후 따지는 거죠. 그 키가 뭐냐면 자격증입니다. 자격증. 자격증이 있냐 없냐. 왜냐면 주로 사람이 티오가 나는 거는 예를 들어 전기 선임자가 퇴사를 했어. 빵꾸가 났잖아. 그걸 메꿔야 되잖아요.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가 지금 엄청 많은 수요가 많잖아요. 왜 그러느냐. 빌딩마다 뭐 중급자니 뭐 주인력이든 보조인력이든 중급 이상자 막 필요한데 그 사람이 나가잖아요. 그럼 대타로 들어와야 돼. 또 신축 건물을 세웠어. 그럼 특급에 해당되면 특급 관리자를 채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격증이 필요하지. 다른 거 별로 안 봐. 사진 멀쩡하고 뭐 전과자 아니면 대부분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대기업 갈 때는 외모도 훌륭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해야 되지만 이런 시설 관리에 가려면 취직이 쉬워요.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 적든 뭐 이혼했든 안 했든 빚이 있든 없든 그런 거 별로 안 따져요. 그냥 집이 어디냐 출근할 수 있냐 뭐 그런 거죠 뭐. 그래서 자격증이 많이 있으면 좋다. 그리고 자격증도 제가 다다익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격증이 한 개가 아니라 뭐 서너 개 있다. 뭐 기사급도 있다라면 뭐 유용하게 많이 써먹잖아요. 혹시 저 사람이 나가면 잠시 땜빵으로 30일 정도 할 수도 있고 잘 꼬시면 3개 정도 선임 수당금 더 준다 꼬시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를 여건이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격증 있는 사람들은 시설 관리에 가기 가장 좋아요. 나이 먹었어도 가장. 아니면 이제 기술이 없다 보면 이제 막 흔히 우리가 말하던 이제 아파트 경비밖에 못 쓴다. 경비도 아무나 씁니까? 자기가 은퇴하기 전에는 그래도 뭐 은행장인이 뭐 대기업의 차장인, 부장인 했는데 그 무시당하면서 경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다 내려놓으면 할 수는 있긴 있겠지만 그 뭐 300만 원 받는 거랑 연료 자격증이 있어서 뭐 400만 원 받는 거랑 또 대우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다 틀리죠. 또 시설 관리는 또 장벽도 많아요. 뭐 좋은 설비들 만나고 좋은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보면 시간 엄청 많습니다. 그죠? 뭐 컴퓨터도 해가면서 뭐 얼마든지 공부도 할 수 있고 약간 휴식도 하면서 기계만 트러블 만나면 그건 어떻게 보면 꿀보직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격증 많이 따셔야 됩니다. 자격증 많이 따셔야 되고 좀 좋은 분위기에 그런 데 가면 자격증 따자는 선의 경쟁이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런 데 가는 게 좋아요. 그러면 뭐 서로 이제 공유도 하면서 스타디도 하면서 이러면 엄청 성과 좋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데 대기업 소속으로 제조업체 유틸리티로 갈 수도 있고 그런 사람도 엄청 많거든요. 좀 그런 걸 좀 노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자격증을 많이 좀 따자. 그리고 영어 공부 좀 하자. 우리 한국은 지리적으로 큰 범위에서 보면 뭐 어떤 사람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 어떤 영어권 미국이 어떻게 보면 글로벌 경찰이잖아요. 약간 이제 뭐 일본도 그렇지만 우리도 그렇고 뭐 해구산에 어떻게 보호받고 있죠. 어떻게 안보적으로 보면 뭐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영어를 좀 잘하면 몸값이 오를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이거는. 그러니까 좀 더 젊거나 좀 나이 많으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나이 많아서 영어 써먹을 때 뭐 있긴 있겠죠. 해외여행 가거나 이럴 때 뭐 자기 자신은 한데도 뭐 여러 가지 좋겠죠. 근데 젊을수록 영어를 좀 해야 된다. 그건 어쩔 수 없다. 이 글로벌 추세다. 그래서 영어를 좀 공부하자. 영어를 끈을 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죠? 영어를 좀 하자. 이런 말씀 드리고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제가 한이 됐거든요. 영어에 한이 맺혔어. 조금 좀 영어 공부하고 있지만 젊었을 때 좀 했으면 좋았을 걸.
뭐 자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도 그러더라고요. 이제 은퇴해서 한 60에 이제 시설관리 들어왔는데 젊었을 때 좀 공부해서 기사라도 좀 듣다 할 걸, 아니면 좀 더 일찍 시도했으면 기술사를 딸 걸,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뭐 그 나름대로 훌륭한 인생을 살아오셨고 신체 건강한 것만 해도 감사해야죠. 그래서 자기 기준에 현재 기준을 보셔가지고 과거를 돌아보고 내가 지금 뭘 하는 게 가성비가 더 좋고 남은 인생 동안 좀 더 보람되게 살 것인지, 그게 자격증으로 갈 것인지, 뭐 영어로 갈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운동을 할 것인지, 뭐 자전거 타기를 할 것인지, 적절한 시간 안배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죠. 세워라 내워라 시설 관리한다고 해서 세워라 내워라 하고 뭐 저기 뭐 윷놀이를 하다가 그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돈도 좀 모으면서 좀 더 나은 급여 수당도 받고 뭐 그렇게 몸값을 올려야죠. 뭐 여하튼 오늘은 시설 관리에서 좀 살아남기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했고, 시설 관리의 개요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좀 더 자기 개발이랄까 몸값을 올릴까, 그래서 자격증 따자, 영어 공부하자, 기타 다른 자기 개발에 발전하자, 뭐 요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또 두서없는 좀 말이었고요. 좀 그랬는데 여하튼 좋은 인생 사시기 바라면서 자,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